이 전 거래량을 모두 압도하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대 양봉이 딱 섰잖아요. 이런 종목은 100%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할 매수가 진짜 돈 버는 비결입니다. 바닥에서 도는 주만 골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요즘 정말 주식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그 정석대로 투자해서 우량주, 대형주 투자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뭐 20% 30%난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요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 리딩방이 그렇게 잘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예. 리딩방 어떤 분은 뭐 적당하게 좋은 정보 얻으려면 돈 지불해야 얻는 네네.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혹시 뭐 그렇게 예전에 깡통 차실 때 리딩방 같은 데 이용해 보진 않으셨어요? 예, 그런 데는 이용을 안 해보고 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뭐 혼자 서기 하려고 홀로 서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2번 실패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딩방을 활용하는 거. 아, 그게 만약에 리딩방을 활용하면 뭐 몇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서기 공부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네, 홀로서기. 예,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홀로서기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자님의 이런 네. 경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오늘도 모시긴 했는데 네네. 일단 절대 투자자가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 유형을 이제 책에도 소개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네. 일단 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봐 주시죠. 네. 어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훈련이 될 수 있을지. 네네. 제가 일단 예를 든 거는 THN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오랫동안 그 2,500원이라는 선에서 그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원바닥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다시 한 3,500원 수준에서 판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이제 그 원바닥을 2,500원으로 보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통 취득가의 한 2배 정도 오른 다음에 세력이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바닥 대비 2배 된다. 그러면 이미 벌써 그 경계심을 갖고 조심을 하고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면은 5,000원이 넘으니까 네. 바로 그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쌍봉이 생기면서 이게 5,500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압폭탄이라고 이게 압폭탄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폭탄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하여튼 여기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우리 저자님만의 그렇죠. 또 생각이니까 그냥 네.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왜냐면 또 이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네. 다른 유형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뒷폭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폭탄. 네. 근데 이거 왜 압폭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폭탄이 이제 첫 번째 폭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뒷폭탄은 이미 꺾인 주식이 또 뒤에서 또 터진다. 그러니까 압폭탄이라는 거는 우리 저자님 생각하시기에 네. 그 세력이 차익 실현을 하는 네, 그 그때 순간. 시점. 네네. 그걸 압폭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차트를 보자마자 이거 압폭탄이네. 그리고 일단 멀리하는 거죠. 안 들어가는 그렇군요. 거죠. 장대 음봉을 보고. 예. 왜냐 그러면 이거는 그 10월 7일 전일자에 보면은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딱 개미들이 유혹을 받기 위한 이때 보면은 10월 6일자에 무려 상종가를 쳤습니다. 상종가를 쳐가지고 많은 개미들이 이거 돌파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음봉이 개파락을 했네요. 크게. 갭상승을 해가지고 갭상승을 해서 해가지고 장대 음봉이 생겼잖아요. 이런 종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만약에 상종가에 많은 사람이 쫓아 들어갔을 텐데 아주 다 물린 거네요. 다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압폭탄을 형성하는 거는 암만 장대 양봉이 좋아 보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뒷폭탄은 뭔가요? 뒷폭탄은 이제 이 앞폭탄하고 반대되게 예를 들어서 사마 알루미늄을 보시면
네. 종목은 조용하게 속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 중심으로. 네. 이걸 보시면은 이게 차트가 굉장히 그 급등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4만 원을 넘었다가 여기도 이제 고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긴 꼬리 장대 음봉을 달고 세력의 물량을 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내려갔다가 거의 2만 5천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만 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보통, 상승하는 줄 알고. 다시 상승하는 줄 알고 저도 옛날에 이런 종목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여기서 12번 깡통 차셨다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상승하는 줄 알고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내려와서 뒤에 3, 4분면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거 뒷폭탄이네. 그러고 그냥 무시하신다. 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그 뒷폭탄 중에서요? 아니요. 지금 네, 다른, 다음 또 예. 사지 말아야 될. 네. 그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요 키네마이스터 요 종목을 보면요. 종목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왜냐면 들고 계시신 분들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트 중심으로만. 네. 여기 보면은 이 주식이 엄청 이제 해서 4배 정도 올라가자 6배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6배 정도 올라가다가 뭐 긴 꼬리 여러 번 달고 이제 떨어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요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여기에 폭포 떨어지듯이 네.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이런 그 급락이 있으면은 뒤에 다시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 그래서 이제 재반등 기대하고. 예, 재반등을 기대하고 여기서 이제 이 세력이 또 한 번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력이 소위 설거지한다 그러는데 마지막 물량을 털려고 마치 오르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긴 그 내리막 폭포, 제가 내리막 폭포라고 이름 줬는데 이런 폭포가 있는 거는 무조건 쳐다보지도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 고점에 물린 분들이 있으면은 네. 저 지점에서 물타기 하거든요. 네. 이것도 최악의 행위겠네요. 예, 이거는 틀림없이 제 생각에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것들을 봤을 때 네. 뭐 신규 매수도 피해야 되겠지만 네. 들고 있는 분들이 물타기 하는 것도 물타기, 예. 정말 깡통차는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네. 또 다른 유형도 좀 그다음에 봐주시죠. 이제 내리막 계단을 보겠는데요. 요거는 아까 이제 종목하고 비슷한데 무섭네요, 진짜. 예, 여기를 보면은 아까는 한 번에 왕창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차근차근 그 계단 내려오듯이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 거는 결국은 모으면은 이게 이제 그 폭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완전히 그 폭포가 이루어졌죠. 월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폭포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내리막 계단이 모이면 폭포가 되기 때문에 내리막 계단도 조심해서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무섭네요. 근데 저 앞부분에서 분명히 저 상승 재반등 시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타기도 그렇고. 네, 이 재반등 이 뒤에 다시 재반등할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뒷폭탄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갔어요.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리막 외봉이라고요. 네. 이름을 차트 생김새에 맞게 이름을 잘 지셨네요. 네네. 이 NC소프트 요거를 보면은 네. 여기도 내리막 폭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에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쑥 상종가를 치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내리막 외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마치 계단처럼 아까처럼 내려오다가 이게 갑자기 폭락한 뒤에 뜬금없이 이렇게 장대 거래량을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개미들이 그냥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제 조금 전에 회사 주식 이름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종목 이름을. 근데 지금 저거는 또 지금 소위 좀 핫한 테마가 붙은 거잖아요. 네네. 뭐 NFT가 됐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뻗어나갈 걸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자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 저자님의 원칙이니까 예, 예. 이런 거 아무리 어떤 좋은 이유가 붙는다 해도 네. 이런 형태의 차트가 예. 나오면 난 안 한다. 예. 다음날 이 종목이 설사 상종가를 가더라도 저는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네네. 할지라도 네네.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제 기준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그다음에 거 이제 두 개만 톱니바- 더 보여주세요. 예. 두 개. 다른 형태. 예. 한번. 이름을 잘 지셔가지고 재밌네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인데요. 그 아주 좋은데. 진짜 이거 정말 500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주식인데. 네, 올해 1월 11일 날 96,800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그 자세히 보면은 올라가다 내려오고 내려오다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보면 또 내리막 그 계단과 폭포도 생기고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런 형태를 띄우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를 그 톱니바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 톱니 형태로. 예, 예. 이런 계속. 종목, 예.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를 형성하는 거는 진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데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7만 원인데 8만 원 가기는 진짜 기술적으로만 보면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 아주 이 비슷한 거? 톱니바퀴형? 예, 예. 그 LG화학도 보시면은 아까 삼성전자 주식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톱니 예. 떨어졌다 다시 예, 반등하다 다시 네? 네, 이렇게. 네. 예, 이런 종목은 앞만 종목이 이뻐 보이고 싼 것 같아도 들어가면은 그 이익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 좋은 주식이지만 팔릴 주식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다른 종목 유형 한번 볼까요? 예, 뭐 그 다중은 거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예를 들어서 다중턱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주식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가리키는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보고 쫓아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왜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지금 이 커서가 보이는데 십자가 보이는데 여기만 올라가면은 그 두들겨 맞고 내려오거든요. 정고점 근처 가서. 예, 정거점 이게 이제 제가 다중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턱이 여러 개 있으면은 암만 장대 양봉이 발생해도 이걸 뚫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장대 양봉이 발생해도 스킵하고 빼고 지나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이터가 나온 거에는 과거 12번 깡통 찬 종목들이 이런 유형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한다, 예, 무조건.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실매매 거래 건수가 5만 건이 넘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의 종목을 이렇게 사셨어요. 네. 예, 사셨다고 하면 팔잖아요. 네. 그 팔기까지 보통 투자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그거는 아주 그 핵심적인 노하우.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종목이 제 기준에 맞아서 네. 그 진입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돌아올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그 평균적으로 보통 한 2달? 2달? 네, 2달. 하긴 뭐 분할 매수를 4번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돈 버는 비결이 분할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 20%, 30% 떨어졌다 그래봐요. 그럼 30%는 10%만 올라가도 이익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먹고 또 20% 떨어진 것도 10%가 올라가면 또 먹고 어차피 이 종목은 세력이 자기가 돈을 넣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보다 높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네. 꼭 사야 되는 큰 돈 벌게 해주는 네, 네. 뭐 이런 종목 유형, 예, 예. 네, 종목 유형들도 이제 몇 가지 네, 네.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주식들을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동양생명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올해 1월 7일 날 네. 장대 연봉이 착 생겼군요. 3,000원에서 이게 이제 원바닥을 형성하다가 그야말로 저가죠. 저가에서 오랫동안 몇 달, 6개월 이상을 형성하다가 요게 이때 이 전 거래량을 모두 압도하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대 연봉이 딱 섰잖아요. 이런 종목은 100%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종목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이런 종목이 안 생길 것 같아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나온다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살 주식은 얼마나 많은데 왜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있는 위험하게 쫓아 들어가냐. 네네,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서 도는 주식이 얼마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트 한번 그러니까 그 이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저 시점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네, 그 시점이 이 4,000원에서 지금 7,500원, 8,000원, 9,990원까지 가니까. 근데 이 차트를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판바닥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조정 기간에 생기는 장대 양봉. 그때 다시 매수의 기회로 본다. 그 보니까 저 중간 7, 8월 사이에 있네요. 양봉이. 네, 그게 이제 바로 끝에. 거기. 이거거든요. 맨 끝에. 요 지점에서 들어가도 사야 되고, 된다. 요때 들어가도 되고, 요때 들어가도 되는데, 요때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물리잖아요. 이럴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 때는 그렇죠. 보통 살 때 있는 거 가지고 촥 넣지. 처음부터 균등하게 4번에 나눠서 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니까. 이 분할 매수가 진짜 돈 버는 비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서 평단가는 쭉 낮춰질 거니까. 자, 그럼 또 다른 유형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점 돌파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보면 예를 보면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요날 보시면 이게 오랫동안 25,000원을 못 넘고 22,500원, 2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고점인 그 2021년 1월 달에 전고점을 커다란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은 반드시 쫓아 들어가야 되고, 비록 전날 장대의 음봉을 맞았지만 다음날 이게 다음날 고가가 15%가량 올랐거든요. 그래서 10% 먹고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 사실을 하는 순간 이제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무조건 저 장대 음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 파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저점 눌림목을 케이스를 보면 이게 이제 돈 버는 케이스인데요. 야, 이건 정말 많이 올랐네. 이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덱스터네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올해 1월 달을 보면 이때 이제 1월 21일 날 1월 20일 날 그 뭐랄까요, 이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눌림목도 생기고 하면서 이게 계속 상승을 거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눌렸다고 손절을 할 게 아니고 7,000원, 7,250원 하다가 6,000원까지 가면 이거 15% 빠졌네. 손절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추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 기준이 거래량이 안 실렸기 때문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그 뒤에 음봉이 많이 생겼지만은 다 이게 그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장대 음봉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거래량이 크진 않네요. 그것도 거래량이 크질 않아갖고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라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날아갈 때는 보지 말고 요 밑에서 사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통 관심 있을 땐 한참 날아갈 때잖아요. 날아갈 때죠. 제가 옛날에 이때 많이 들어갔죠. 신고가 놀이한다고. 신고가는 정말 위험한 놀이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점 고가 놀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이제 그 장기간 저점을 형성하다가 이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요 종가 요거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 항상 주가가 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대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눌려갖고 그죠, 빠지는 게 눌림목이 정상인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2,400원을 거의 안 깨면서 그 구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세력이 전혀 털 마음이 없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주가는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가를 만나면 그 혹시 이날 진입을 못했더라도 다음에라도 진입하면은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분할 매수, 네. 4회 분할 매수. 네네. 네. 또 다른 게 유형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주가가 원바닥도 있고 판바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판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제까지는 좀 원바닥, 예. 그러니까 초기 상승 국면이었고, 그렇죠. 예. 2차 상승 국면에서의 네네. 판바닥, 여기에서 살만한 주식. 네. 여기 코스모 화학을 보면 8월 15일. 네. 보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다가 네. 11,000원에서 판바닥을 형성했거든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고가놀이 하면서 그러네요. 예, 다시 또 거래량을 수발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나오면 사야 된다. 네네. 그 사는 국면은 어디예요 지금? 사는 국면은 요때 사도 되고요. 첫 번째 예, 이후 첫 번째 장대 예, 양봉. 요때 사면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번에 사도 이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비록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고 해도 지금 요 표에서는 이제 보이는 일수가 한 30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거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이제 판바닥으로 봐야 되겠죠. 중점으로 이미 왔다.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때 장대 양봉이 생기면은 쫓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4회 분할 매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첫 번째는 물론 고가일지라도 일단 지르고 네. 나머지 세 번은 항상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산다였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계속 올라가요. 네네. 그러면 그냥 처음에 투자했던 25% 네. 그것만 수익을 챙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는 것도 또 계속 분할로 사시나요? 올라가는 건 절대로 분할로 안 그러니까 삽니다. 저 때는 예. 처음에 투자했던 그 부분만큼만 수익을 내는 걸로.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또 차트를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해서 월 1억씩을 네네. 지금 13개월째 벌고 계시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매일 나오고 있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고가놀이라든가 위험한 네네. 추격 매수를 하면서 네네. 하지 말자.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럴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패턴과 다른 게 나오면 보통 손절매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운도 좀 따랐던 게요. 네. 작년 6월 이후 거래를 재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산 종목이 세력이 이탈한 종목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손절매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큰 돈을 벌 수가 있었고, 지난 9월이나 10월 달 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에 꼭 사야 되는 종목 그 유형에 맞는 거라면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럴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의 기준을 더 사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거네요. 이 네네. 유형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돈을 버셨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방송 보신 분들 물론 피해야 되는 유형,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제 우리 저자님의 이건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사례니까 뭐 참고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좀 이 현재의 인기 있는 줄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자. 예.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서 도는 줄만 골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제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2번 깡통 차고 2021년 10개월 동안 13억 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을 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 표제도 나오시면 이
저희 헬스책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장근육, 이소룡 근육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네. 연세가 지금 65세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이런 근육을 만들려면 정말 자기 관리 이게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 그 몸을 유지하신다는 걸 보니까 자기가 우리 저자님이 정하신 그 투자 원칙 이거를 정말 지키려고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네, 요즘 그 많이 그 손실 보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저도 진짜 10번 깡통 차고 그 수많은 손절하고 뭐 하루에 5억 4천만 원도 손절하고 뭐 누적 손절액이 11억에 이르렀고 뭐 이러는데 진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 저도 그 8년 동안 헤매다가 그 사실 올해 운이 좋아서 그 한 번에 그 과거 8년 동안 벌은 돈보다도 잃은 돈, 잃은 돈, 과거에 잃은 돈은 물론이고 과거에 또 벌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올해 10개월 만에 벌게 되었는데 그 개미 투자 여러분들도 요새 속이 많이 상하고 그렇죠. 어려우시겠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쭉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포기하고 그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내가 왜 실패했는가 이유 분석을 좀 우리 저자님처럼 철저하게 해서 그것만 고치면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어떤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이 아프지만 이걸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저자님처럼 나중에 다 손실도 다 만회하면서 웃으실 수 있겠죠. 제가 혹시 제가 요새 분할 매수 하기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뽑아왔는데 그래요? 소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봐 주세요. 아니 뭐 또 팁까지 주시겠다고. 이게 저기 8.15 머니톡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심을 해갖고 한번 아까 꼭 사야 되는 그 주식 종목 유형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지금 불안 매수하면은 물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그런 종목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 골드 퍼시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2,000원에 2,600원만 가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서 11,3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바닥이 거의 원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게 세력이 아직 완전히 털고 나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골드 퍼시픽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저처럼 여러 번 나눠서 매수하시면 4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국보도 보시면은 주가가 일정한 밴드 안에서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정한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 요게 보면 최근에 이 장대 양봉이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이 장대 양봉을 믿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요 나무가도 보면은 얘는 그 8,000원만 되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성향이 있고 얘가 또 13,000원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사고 팔고를 계속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 10% 먹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넥스트 아이를 봐도 이게 비록 이때 이제 장대 음봉이 생겼지만 이때 세력이 완전히 털고 나가지 못했고 또 바닷가의 거의 최고가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분할 매수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원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얘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많은 장대 양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빠집니다. 근데 지금 그 4,000원 밑으로 빠졌거든요. 이것도 아주 분할 매수하기 위한 좋은 기회고요. 그다음에 로체 시스템 보시면은 여기 장대 양봉이 아주 크게 생겼죠. 이거는 그야말로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20%, 30% 떨어질 때마다 사면은 이거는 제가 이런 종목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트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세력이 그리고 톱니바퀴식으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고가 10만 원이 넘었다가 5만 원인데 세력이 이거 완전히 털고 나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이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금속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못 털고 나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바닥이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이제 세력이 못 털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바이오젠도 이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그 가격보다 지금 3,0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아주 지금 사면은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거고 일신 속재 이것도 보면은 땅이 바닥 되면 올라가고 바닥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마다 커다란 장대 양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력이 는 돈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환지교도 이때 커다란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세력의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거래량 없이 다 떨어졌거든요. 네.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아직 세력이 못 털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새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매수 기회고요. 파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세력이 들어왔는데 못 털었습니다. 이 뒤에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히 미미하죠. 네.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전하다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휴니드도 이거는 거의 보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원바닥 6,000원 대비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 두 개나 생기면서 요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다시 이 장대 양봉이 생길 때 그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세력이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분할 매수 지금 들어간다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 황금거위 같은 종목들이니까 잘 유념해 두셨다가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점검을 해볼게요. 네네. 4회로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네. 이 말씀하신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샀을 때 첫 번째 샀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 때는 이거 지금 처음 산 가격보다 10% 정도 떨어졌을 때 네네.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10%가 안 되고 그냥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뭐 한 5, 6%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뭐 여러 유형이 있겠죠. 네네. 그럴 때는 오르는 하여튼 처음 샀던 가격보다는 높이 사지 않는다. 네네. 이게 원칙인 거죠. 네네. 그리고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이 10% 떨어질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게 중간에 한 5, 6%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또 이게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또 사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내심을 갖고 10%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살 때는 그러니까 처음 산 가격보다 그러니까 역시 20% 정도 네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20%까지 안 떨어지면 뭐 올라가거나 그 전에 올라가거나 그럴 땐 그냥 한 두 번에 나눠 산 그 금액만 수익을 내는 걸로.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많이 떨어질수록 사실은 수익이 좋습니다. 그렇죠. 평단가는 확 낮춰지고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의 저자이신 김정수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